코스피 6천을 기념하면서 박수로 시작한 민주당 최고위. 모두 발언이 끝나고 정청래 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SNS를 통해서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SNS 글을 남기셨는데요. 당정청은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지금까지 찰떡공조로 일을 잘 해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른바 명청 갈등 논란을 진화하고 나선 건데요. 당은 당의 일을 잘하면 된다라며 입법 지원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하면 다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포상금을 확 줘요. 예. 그냥 이거 신고하면 인생 고치게, 팔자 고치게. 그래서 포상은 뭐 놀랄 만큼 많이 줘야 돼. 악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이거 야 담합 뒤지자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돼.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뒷전된 적 없다는 이 대통령, 갈등설을 잠재우면서 국정 동력 고삐를 더욱 바짝 쥐는 모습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직접 소셜미디어 X에 대통령이 뒷전된 적 없다라고 하면서 당과 청의 엇박자 이런 설을 일축했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좀 당내 분열 조짐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영 의원님, 대통령이 좀 직접 정리를 위해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예,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의 국무회의 그리고 생방송 여러 가지 토론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메시지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조국 합당설부터 해서 지금 뭐 공소 취소 모임 등 여러 가지의 그런 민주당 내에서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뭔가 친명, 친청 이런 방식으로의 보도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이슈를 한 번에 SNS를 통해서 오해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뒷전에 밀려난 적 없고 실제로 당은 당, 청은 청 대로 각자의 성과를 내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 등 해야 될 일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리가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자라는 면에서의 그런 다독이면서도 또 하나의 그런 여당으로서의 입법 그리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주문하는 방식으로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은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이 메시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회의 중에 그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이해는 되는 게 제명인의 마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제로 퇴장됐습니다. 제명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뭔가 힘을 실어준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볼 때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다. 그래서 좋다고 한다면 저와 앵커님하고 사이가 좋다면 제가 우리 친하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우리 굉장히 서먹서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요즘 보면 김어준의 딴지 일보 게시판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타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상대 쪽에서는 뭐 정청래 대표나 김어준 씨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한 대목이 났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른바 전당대회입니다.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느냐 예. 이 과정 속에서 앞으로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기싸움이지만 일단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일단 당정청은 항상 원팀 원보이스 지금까지 찰떡공조로 일 잘해왔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시점도 그 회의 전이었잖아요. 대통령의 메시지가 정청래 대표에게는 어떻게 좀 받아들여졌을까요? 굉장히 좋게 느껴지죠. 제명인의 마을에서 강퇴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지지자방이잖아요. 이건 지지자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강퇴시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여당에게 다그치면서 내가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따라주느냐라고 비판한다라고 한다면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 뭐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청와대는 청와대의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뒷전에 안 있기 때문에 당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해 줄 것이다
라고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정청래 대표를 감싸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를 보세요. 정부와 여당 대표 간에 계속 싸웠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침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으면 대통령은 감싸주고 정청래 대표는 호응하면서 적들이 자빠지는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 방심하지 말고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지방선거까지 찰떡 공조를 통해서 한번 해내보자. 코스피는 5,800을 넘어서고 6,000을 가고 있지만 아직은 부동산 문제는 산적한 산이다. 이 문제도 당과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포석이 담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정말 항상 좋은 시기에도 오히려 이를 경계하고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예. 대통령으로서의 굉장히 준비되고 모든 자질을 다 갖추고 계시다. 이렇게 호평 한번 하고 싶습니다. 청와대는 청와대 일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요. 부동산 개혁 다음으로 농지 투기 개혁을 위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농촌으로 복귀를 하려고 그래도 저 산골짜기 있는 그 뭐 버려지다시피 한 밭도 말이에요. 막 5만 원, 10만 원씩 막 심하게는 2, 30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부동산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잖아요. 예. 투기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 농사 지은다고 사가지고 방치해 놓은 거는 이제 강제 매각 명령 받는다. 예.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치게 포상금 수백억 줘라.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파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예. 결국 이것도 형식과 어떤 뭐 의뢰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좀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하자. 근데 이게 당에게도 주문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내에서 권력 암투하고 있을 새냐, 결국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혁, 그리고 관련된 입법, 이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하자.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도요, 해는 짧은데 길은 멀다. 그러면서 할 일이 산더미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은 부동산 이슈도 수도권 집중뿐만 아니라 이런 농어촌, 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가짜 농부로서 투기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개혁도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단합으로 인해서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는 것들이 그동안에 횡행되고 있었지만 이걸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정위에 여러 번 주문을 강력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의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개혁 과제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말 짧은 5년 동안의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염원이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민주당이든 지금 국회에서의 그런 권력 암투에 대한 싸움보다는 정말 국민을 위한 모습을 실력적으로 보여달라는 강력한 주문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존중합니다. 평가합니다. 다만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항소 포기하셨잖아요. 그거 추징금 7,400원까지 할 수 있는 400억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왜 검찰은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까? 그거 대표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아닌가요? 그래서 포상금 관련해서 강력히 지급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만 왜 할 일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이 부분에서 하시는지 국민들이 과연 납득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흐름은 또 이제 공침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맞수 토론에서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청 봉합에 이어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의원 시절의 지역구인 계양을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 계양을 출마를 둘러싸고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저의 출마 의진을 말씀드렸고, 대통령님이 재보궐 선거에 나섰을 때 같이 계양으로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또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기소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양 주민분들이었고, 계양 주민분들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디 출마한다를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복당이 승인되면 정청래 대표님이나 지도부를 만나 상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계양구 병망동 영남 아파트인데 일단 제가 인천으로 온 거죠. 제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살던 곳으로 가야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점잖은 말을 주고받긴 한데 뭔가 그 안에 불꽃 튀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김윤영 위원님, 인천 계양을이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곳이기도 하고요. 의미가 적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송영길 전 대표와 김남준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골치가 아플 거고 정청래 대표도 골치가 아픈 이슈일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소칭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살려준 사람이고 김남준 전 대변인은 살았던 사람이다. 즉 다시 말해서 두 명 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굉장히 가까운 상대의 사람들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편을 누군가 들게 되면 어느 한쪽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원내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자신의 강력한 차기 당대표의 경쟁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김남준 전 대변인의 편을 들어주자니 그렇게 되면 김남준 전 대변인이 어쨌든 마지막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가까이 근접해 있었지 않습니까? 나오게 되면 원내에서 친명의 구심점이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글쎄요,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청래 현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전 대표였고 송영길 전 대표까지 있으니까 계속 헷갈리는 이게 좀 헷갈립니다. 3명의 대표가 있으니까요. 신혜영 의원께서는 이게 뭐 추정입니다. 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뭐 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누가 될까요? 결국에는 보궐선거는 전략공천이기 때문에 당에서 내용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송영길 대표는 5선으로서 개항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적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의 역량으로 보면 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 서울시장 지선에서는 워낙에 우리 당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게 되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송영길 대표에 대한 고려가 5선인데 6선까지 하는 게 맞아라는 고민이 당에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김남준 대변인이 인천 계양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뜻을 이어받는다는 면에서는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누구도 아직까지는 당에서의 전략적인 대상으로서의 주인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두 후보가 끝까지 기싸움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예. 다만 당에서는 뭔가 한 분이 양보를 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지역의 재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 공방위가 지금 머리를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유를 썼는데요. 땅을 살리는 방식으로 열매를 얻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송영길이라는 대지를 살리고 김남준이라는 열매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승훈 위원님, 역시 대변인이라 이 비유가 뭔가 고급스럽기도 한데 결국 그런데 송 전 대표에게 양보를 좀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배에게 양보해서 좀 열매를 맺게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굉장히 긴장감은 있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복당 승인되면 그때 얘기할 게잖아요. 그래서 인천 내 지역구 계양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고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내 이 지역구는 내 고향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저 같은 경우는 교통정리가 사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김남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모두 다 인천 계양을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중요한 자산이에요.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하면서 대통령을 만들었던 김남준 대변인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또한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지키고 또 별건 수사 정치 탄압을 이겨내고 결국 무죄 판결로 확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두 분 다 중요한 민주당의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와 함께 교통정리를 잘 할 것으로 보여지고 교통정리 되기 전까지는 계양을의 적임자는 나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보여줄 것 같은데요. 빨리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친명 대 친명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또 펼쳐져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인사 중에 대표적인 인물 박찬대 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서 뭐 시장합니다라는 발언으로 화제의 중심이 되기도 했죠. 명심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월 5일 시장합니다. 언론 보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쭉 행보들이 아, 박찬대가 인천시장에 출마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X 리트윗까지 언급을 하면서 아유 정말 대통령님의 마음에 어디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뭐 대통령님의 마음을 사실 우리가 다 헤아릴 뿐이지 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한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박찬대 의원 사실상 인천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출마합니다라는 그런 행사만 안 치렀지 방송 인터뷰 등에서 출마한다고는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에서도 재보선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김기용 의원님, 이 자리를 물려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좀 김기용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인천시장 나오겠다고 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박찬대 의원께서 딱 나오니까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박찬대 의원이 이겨서 연수갑에 보궐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바라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송영길 전 대표의 변수가 생기기 전에는 연수갑에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경선을 통과하면 그 전에 지금 그 인천시장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온다는 설이 좀 있거든요. 그분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전에 연수 쪽에서 구청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이 좀 언급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저번에 소나무당으로 나올 때 광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수갑이 아니라 광주의 민영배 의원이 만약에 이번 광주 전남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나갔을 때 광주에서 보궐이 생기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갑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명,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98일 남았나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 충남 통합시 출범이 되면 여기에 사실상 차출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 행정통합특별법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또 찍히고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통합이 됐으면 강훈식 실장의 차출설도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도 해보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은 통합이 안 되고 대전의 시장과 그리고 이게 지사가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충남, 충북, 충청도에도 많은 그런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의 역할을 버리고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뭐 대통령의 끝이 지켜봐야 된다는 식으로 여지는 늘어놓고 있긴 하지만 저는 통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기존의 많은 현역 의원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그런 지역 출마자들한테 기회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예, 김유영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도돌이표 같은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앞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통합 자체를 지방선거라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좀 약간의 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논의돼서 최대한 행정통합은 주민과 시민들의 이익이 최우선시돼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논리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이 공직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국정이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중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고요. 조금 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 특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전 충남 통합이 불발되면 대전시장 또는 뭐 충남지사, 그러니까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기에는 조금 급이 낮은 거 아니야라는 언론의 분석이 나오는 이 자리로라도 차출 또는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강훈식 비서실장도 예. 대전 충남이 통합됐다라고 한다면 출마할 의지가 좀 강했을 것 같은데 지금 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지원하고 보좌했던 분이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잘 해왔었는데 지금 충남지사로 내보내기는 조금 아까워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을 얘기하냐 그러는데요.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시장과 지사가 선출이 돼버려요.
이분들이 임기를 종료하고 통합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다시 4년이 흐른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재명 정부 내에는 통합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지금도 지역 소멸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북에서 또는 전남에서, 충남에서 지역 소멸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멸을 이겨낼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통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인적인 유분리보다는 주민들을 좀 생각하는 정치를 펼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을 휘감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 공취모 관련한 이슈는요. 10초만 쉬고 마수 토론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